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CJB와 충북 언론인 클럽은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을 모시고 앞으로 4년 우리 충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60분을 저희에게 주신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충북 언론인 클럽 회장을 맡고 계시는 연합뉴스 변우열 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충청타임즈 이영모 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CJB 신규식입니다. 네, 그러면 첫 순서로 김영환 당선인의 감사 인사를 듣고 본격적인 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향에 돌아와 행복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도민들의 이렇게 흡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또 행복한 그런 심정을 도민을 위한 좋은 정치로 행정으로 돌려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지금 긴장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욕 과잉의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첫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제가 충청북도에서 후보님보다 선거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결과는 낙승을 하셨지만 선거 자체가 녹록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돌이켜보면 선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결정적 한방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선거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뭐 낙선을 많이 했으니까요. 물론 뭐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낙선이 되었다 말할 수 있지만 뭐 선거를 많이 졌고 또 이번 선거는 또 제가 이 고향에 돌아온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도민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선 과정이 참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고 또 도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는 문제도 버거웠지만 도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양해시키는 일, 또 사과하는 일, 이 일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선거 결과는 사실은 기대 이상의 표 차이로 승리를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필하셨다고 보십니까? 우선 과분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저도 너무 놀랐고요. 전 지역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낸 것은 저 개인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그보다 더 큰 것은 역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연했고 이 출연한 정부에서 힘을 보태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또 12년 동안 이 민주당 지방 권력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제가 이 지역에 오게 되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조금 오래된 정치인이었을 텐데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정치인이 그렇죠. 돼서 네. 좀 뉴 페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께서 저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그런 기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 열망.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약간의 신선함 이런 것들이 겹쳐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두 분 국장님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언론인이시다 보니까 공약에 대한 질문들이 뭐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이영모 국장님 질문하시죠. 그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충북은 태양광, 바이오, 기업 유치라는 뚜렷한 도정 목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수위에서 민선 8기
도정 목표와 정책 방향은 내놓겠지만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도정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전략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또 태양광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충북도의 그런 발전에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고, 그러나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것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한 것은 지금 같은 전략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고 도의 도약을 기해서 변방에서 탈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성장 전략이라고 할까, 투자 유치 전략에다가 뭔가 삶의 질을 이를테면 교육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문화의 인프라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이 복지의 그 충원이라든지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미해야만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선인께서는 의료비 후불제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요. 그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 의료계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인류가 태어나고 난 뒤에 지금 선진료 후불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지금 접촉을 시작하고 있고 또 금융의 여러 가지 제도가 가능한 것인가를 지금 당선자 신분입니다만은 지금 그것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성과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고, 그 성과가 우리 도정이 대한민국 도정에서 가장 빛나는 첫 번째 그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서민과 약자를 위한, 그들을 의료 사각지대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고, 이 발상의 출발점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지난 수십 년 전에 이런 그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의료의 문턱을 낮추게 되고, 이랬던 그런 서민을 위한 정책을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들이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기득권 정당화되어 있고 중산층 정당화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반성적 성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선인께서 말씀 중에 올해 안에는 시작하시겠다라는 네. 발언을 해주셨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걸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전 도민에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된 노인들, 또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국한해서 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진료의 영역이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에 제한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단계를 좀 낮춘 단계의 그 의료보험 의료비 후불제를 올해 안에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첫 말입니다. 걸음은 떼시겠다는 네네, 의지를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선인 공약 중에서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변구역 규제를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고 또 민자 유치하고 국비 확보가 사실은 관건으로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수변 구역을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러니까 뭐 수상 보트를 한다든지 뭐 배를 띄운다든지 수상 레저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관광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양 팔경이라든지 제천
뭐 십경이라든지 뭐 충주 관광이라든지 산막의 길 또는 대청호의 그 관광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하는 이 발상은 충북의 정체성과 관련되고 브랜드와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이 뭔가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라는 충북의 그 브랜드가 우리는 백두대간과 호수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다. 충북 북도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화되는 브랜드화되는 그런 발상인데 이것은 아래에서 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충청북도를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많은 726개의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큰 호수가 있고 백두대간이 있는 금강과 남한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는데 최근에 지금 청주에 지금 당선되고 난 뒤에 미호천이라고 불렸습니다만 미호강을 가보고 이렇게 그 엄청난 우리의 자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 갖게 됐습니다. 음성 진천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미호강과 이것이 이제 결국 금강을 흘러 들어가는데 이 무심천이 연결되는 이 합수머리, 두물머리라는 게 양수리인데 이건 합수머리라고 불리는 까치네 그 근방에 그 수변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고 그것이 많은 역사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적벽 토성인가요? 네, 뭐 그렇죠. 그런 토성도 있고 한 그런 지역을 볼 때 이 지역을 우리 그 호수 관광 르네상스와 연결시켜야 된다면 청주까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설득해서 문화관광부가 국가가 이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도 청주공항에 내려서 이 호수를 즐기고 이 많은 역사와 풍물을 즐길 수 있는 거의 수천 년의 역사가 숨쉬는 이런 지역이고 이야기가 있고 천년 사찰이 있고 수많은 전통과 먹거리가 있는 이 지역을 하나의 관광단지로 엮는 것은 충북지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문화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이 해야 할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부를 잘 설득하고 우리가 플랜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박물관과 그런 그 자연사 박물관과 그런 뭐 문화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가져오고 그걸 배치하고 수변 공간의 그런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지만 이런 큰 그림, 그랜드 디자인을 갖게 됐다는 것이 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선거가 시작될 때까지는 이제 그런 생각 갖지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가 뭔가 정체성이 뭔가 기껏해야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 충청북도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떠오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점점 진화하고 있고 점점 보완해야 되고 이것은 완성된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보완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권하고 비청주권의 지역 그 발전의 격차가 클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당선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나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추진하시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낙후된 농촌 지역을 그 소득을 올려야 된다든지 뭐 그 지역에다가 뭔가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제가 이 선거를 끝내고 나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선거 전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십수년에 걸친 도시농업에 대한 판단 그리고 농업이 5차, 6차 산업이라는 그런 생각 스마트팜을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위에서 제가 농사를 직접 져보고 농촌에 가서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큰아이와 며느리를 농촌에 가서 살도록 종용하고 설득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농업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되게 이제 소득 격차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업은 농사 기술을 배워서 농촌을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IT의 전문가를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농업에다가 IT를 결합하고 농업에다가 빅데이터를 결합하고 농업에다가 이 스마트팜으로 가기 위한 수경재배 내지는 뭐 특용작물을 포함한 이런 1억 농부의 시대에 가기 위해서는 IT를 강화해야 되고 농기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아니라 공업이 되는, 농업이 아니라 IT가 되는 이런 교육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전례가 네덜란드와 덴마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뭔가 이런 선진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농민들의 눈의 힘을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당선인께서 괴산 청천을 떠나시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로는 도시 생활을 거의 온전히 하셨을 텐데 이 농촌 농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선거 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임업인이거든요. 임업인입니다, 지금. 그 산림조합, 계산군 산림조합의 조합원이고 또 임업인으로 산림관리사를 조그맣게 지어서 산중에 살고 있는데 이 국토의 70%가 이 산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 인구는 뭐 몇 퍼센트, 4%, 5%밖에 되지 않지만 넓은 그 면적을 그 농지가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주거 문제도 그렇고 이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복지 문제의 해결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경제위원장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녀보게 됐습니다. 이 공장형 농장, 뭐 뉴욕의 옥상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거나 싱가포르의 그런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관심, 그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그리고 프라이덴부르크를 포함한 독일의 그 텃밭, 이 도시 농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고 많은 노력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농업이 얼마나 앞으로 생명 산업이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국토가 작고 또 그 늪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지만 세계 2위의 그런 그 농업 생산국이 되어 있고 이런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천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제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역구에서는 이제 그 도시농업, 네. 또 로컬 팜, 또 이 지금 현재 그 텃밭을 네. 그 분양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충북에 오니까 여기는 더 많은 농토가 있고 농민이 있고 또 임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여기서 충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전체 국정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선도적인 그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요번에 우리가 그 밀원이 없어져 가지고 벌꿀들이 네. 지금 꿀을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벌뿐만 아니라 파리가 이게 우리는 파리는 병을 옮기는 것만 생각하지만 배추와 이런 것들의 그 꽃을 수분을 날라주는 그 꽃가루 날라줘서 네네. 이게 농업이 되게 하는 그런 곤충인데 그런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벌이 죽으니까 이게 지금 꽃이 안 되고 과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는 아주 천대하고 그걸 베어야 되고 경제 수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카시아가 얼마나 많은 밀원, 꿀의 원천이 되고 꿀이 별이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리게 되면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산림 가운데 일부를 아카시아 숲을 만들 생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만간 그 아카시아 내음과 아카시아의 그 꽃이 핀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밀원이 돼서 양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관 농업이라고 하는 건데 뭐 유채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유채에서 기름 뽑는 것뿐만 아니라 유채를 보면서 거기서 즐거움 느끼고 관광객 몰려오는 것과 같은 이런 살림이 경제림이 돼야 하고 그리고 이 농업이 우리의 일자리가 돼야 되고 여기에 창업이 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구태여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또 고시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임기 중 4년 저에게 주어진 4년 동안 무수한 일억 농부가 만들어지는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IT를 이용해서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이 지역에 가서 창업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고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우리 원율 국장님 질문하시죠. 당선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월 100만 원씩 60개월간 지급하는 양육수당 그리고 출산수당 1,000만 원 같은 복지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이런 것이 혹시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좀 있긴 합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어떻게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제일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더 현실적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한 2조 2,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고 4대 6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 도가 지정해야 될 돈과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보면 한 2,5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걸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2,500억이 아니라 5,000억이라도 만약에 인구의 소멸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만약에 다른 도는 0.9, 0.8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출산율이 1.0을 넘어서고 1.1, 1.2로 올라가는 도가 된다면 저는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수십조를 넣었지만 실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출산 장려금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그 한 달에 100만 원에 그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이 정도의 투자 이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허투루 이론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이 거대한 행사와 거대한 그 낭비와 거대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과 이걸 다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데 써야 한다.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동안 매년 무상급식 예산을 도교육청하고 도청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놓고 매년 그 갈등을 빚어왔는데 당선인께서도 초중고 무상급식은 계속해서 하셔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문제, 그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실지 보관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뭐 청주시장이나 제천시장, 충주시장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제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선거를 노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고 이것이 지금 도지사와 또는 뭐 이 지금 교육감이 엇박자를 내는 그런 상황에 교육에 대한 그 방향이다. 하나는 학생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이제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고 한쪽은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민들이 어떻든 이것을 한쪽 방향을 선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과 저 사이에는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여태까지 해온 것도 고려해서 무상급식을 뒤로 후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합의가 쉽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AI 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정책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교육감과 손잡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제가 뭐 일을 잘못하면 그걸 핑계댈 그런 이유가 좀 없어질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교육감 당선인과의 협업에서는 뭐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 뭐 이제 사실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오늘 여기서 드릴 말씀이지만 이번에 그 카이스트를 여기에 오송에 들여오는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인가요? 그걸 그렇죠. 이제 들여오는 문제 또 거기 병원을 우리 충북대학하고 결합해서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는 새로운 차원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우리 충북도의 미래가 정말 크게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감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잘 설득하고 또 제가 잘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교육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일정액을 세공제해주는 이게 핵심인데요. 충북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이런 어떤 지역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요? 우리 충북으로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이 벌써 통과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법 통과됐고 시행이 이제 내년부터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충북 출신의 그 출향 인사들은 정말 각계각층에서 정말 빛나는 그런 성과와 업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인물이 많고 또 기업으로서 성공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그 고향을 위해서 이 봉사하거나 투자하거나 그렇게 지원하는 여기까지 해왔지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도지사가 그 선거 때 많이 얘기됐지만 충청북도도지사가 충청북도도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북도도지사는 대한민국 도지사가 돼야 하고 충청북도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처럼 투자를 유치하고 또 우리의 물건을 해외에 팔 수 있는 그런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를 저서부터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향 인사들이 갖고 있는 그 고향 사랑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또는 지원 또는 투자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출향 인사들이 많은 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며칠 전에 그 인수위 출범할 당시에 모든 정책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킬 정책은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당선인께서 언급하신 그런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전임 이시종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무예 마스터십 이 사업은 어떻게 계승하실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좀 주시죠.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고 제가 늘 정치하면서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은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를 한다. 정치는 덧셈의 예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있을 때 과학기술은 뺄셈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작은 돈을 가지고 R&D를 가지고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빼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선택과 집중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뺄셈의 예술이란 말을 했는데 그러나 정치는 덧셈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이 아닌 사람을 동지로 생각하는 사람과 동지가 아닌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싸우면 백전백승하고 백전백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아닌 사람을 동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안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적으로 돌려서야 어떻게 이 작은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우길승천하고 또 우리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작기 때문에
철저하게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당원들, 그런 인물들, 그런 정책을 제가 과감히 수용하지 않고 배타하고 부정하고 우리 사람만 갖다 쓰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진영 논리, 계파 정치와 뭐가 다른 게 있겠나. 그리고 뺄셈의 정치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시정 지사 12년 동안 제가 어제 국무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시정 사람을 쓰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듣는다 지금 우리 당원들한테. 그런데 12년 동안 이시정 지사가 집권했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 이시정 지사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공무원들을 어디 갖다 쓸 거냐. 당연히 이시정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시정 지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이시정 지사와 가깝다고 해서 발탁됐다고 해서 내가 배제한다면 저는 제 정치, 제 도정이 후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시정 지사 때 했던 좋은 정책, 그분이 지독하게 성실하고 지독하게 겸손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시정 지사한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언을 많이 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스타일이 지금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공무원들한테 워라벨의 시대가 왔는데 이시정 우리 아버님 같은 세대의 그 자린고비 같은 성실함과 집요함과 이런 건데 저도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일 중독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무예 마스터십 같은 것은 우선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무예 마스터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사인 제가 모르면서 이 정책을 밀고 가기 어려운 거니까 제가 충분히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 쏟아붓는지를 알아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제 인식과 제 생각만 가지고는 무예 마스터십 같은 정책을 밀고 가기는 어렵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주시에 줘서 충주시가 계승할 수 있는 것은 계승하도록 하되 도가 거기에다 몰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직사회가 근거 없는 불안 갖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당연히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자주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이제 아까 당선인께서도 수도권에서는 중견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뉴페이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당선인께서는 삶의 궤적이 정말로 다이나믹하셔요. 충북 출신 학생운동 1세대로 정계에 입문하셨고 또 저희 기억에 그 당시에 진보 진영의 정말 손에 꼽히는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고 우리 지역사회가 그것을 또 자랑스러워도 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히 토론회에서도 진보 진영과는 이미 15년 전과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결별을 좀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도민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586 운동권의 제가 중심 내지는 선배인데 지금 국무총리 이렇게 이제 예전에 국무총리,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분들이 다 후배들이 되고 이 지역의 정치인들도 대체로 운동권 후배들인데 네. 제가 이제 그분들과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은 첫 번째 사고는 우리가 운동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한국 경제 곧 망한다였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위치에도 많고 수술지향적 구조를 갖고 있고 내포적 근대화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 망하지 않고 한국 경제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석적 성찰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유신을 반대하고 긴급조치를 반대하고 또는 광주를 항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투쟁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정을 참여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운동권 586 세대들의 사고가 세 가지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는데 하나는 시장을 경시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경시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대로 하면 시장이 따르려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정책을 피우면 부동산이 뛰고 전월세 정책을 피우면 전월세가 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시장의 역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의 그 힘, 기업에 있어서 경영의 힘이라는 게 종합예술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데 이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가 이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면서 망쳐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창을 들고 일본을 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나 처음서부터가. 그러니까 이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수정이 불가능한 이 사고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금 청주에서의 토론 과정에서도 저는 그걸 느꼈는데 이것이 충북 청주 너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 뭐 했냐 이걸 따지고 이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과 논리가 좀 지적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전망과 시각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비전과 같이 일치하지 않고 충북도지사가 만약 충북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이 판단이 옳았고 요번에 충북도민들이 저의 이런 삶 그동안 많이 낙선하고 외지에 가서 고생하고 고향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를 선택한 것은 저의 이런 생각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죠. 고생은 많으셨죠, 사실. 뭐 말할 수 없죠. 네. 네, 이번에 우리 국장님들 질문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를 포함해서 시장, 군수, 도의회 그리고 시군의회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압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당선인께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실 때는 민주당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과 협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민주당이 내세운 정책 가운데 특히 이제 어제도 인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영민 후보와 또 그 민주당이 주장했던 정책 가운데서 좋은 정책을 우리가 흡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이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추천하는 만약 인사가 있다면 우리 도정에 참여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도민을 하나를 통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의 이번에 실패한 그 후보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저 선거는 많이 떨어져 봤는데 저는 이 선거에 누구한테 떨어졌는지가 지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 표도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떨어진 게. 그러니까 승패가 병가지상사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분들께서 그동안 12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싹쓸이를 할 때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이 야당, 지금 현재 여당이 된 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했겠는가를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올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권력이 교체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올라가 있다고 해서 내려갈 때를 생각해야 되고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원들 또 진보 세력들을 정말 그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도정을 같이 이끌었으면 좋겠다,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도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경청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김영환 당선인이 아니라면 답변하시기 어려운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있으시면. 네. 예. 그 인수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 경제인 출신을 이제 위원장으로 선정하셨고 그리고 또 지역 소상공인 대표 두 분을 또 인수위에 포함시킨 게 사실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수위 구성을 보면서 앞으로 지사님이 되시면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 하는 그 방향성은 조금 짐작이 되고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인수위를 구성하실 때 어떤 철학
것과 지향점을 갖고 인수위를 구성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인수위를 구성할 때 인수위원장 제일 그 관심 내지는 그 했는데 뭐 그 선거 때 본인은 생각 안 했겠지만 우리 인수위원장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금 더 나이가 젊고 또 좀 더 저하고 그 여건이 된다면 뭐 우리 부지사를 하거나 또는 무슨 뭐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하시면 좋을 텐데 저보다는 연상이시고 또 경험이 더 크고 또 인품이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수위 정도는 맡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삼고초려를 했고요. 그냥 다 정치 뭐 이런 걸 다 하고 농사를 15년 요번에 물어보니까 15년을 지었더라고요. 백봉해가 거기 고향에 내려와서 거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서울 왔다 갔다 했지만 주말 주로 해서 이제 그 농사를 그렇게 짓고 그렇게 정치 내지는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없었던 분이지만 와서 도와주신 그런 분이지만 혁신적인 분이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가까운 사람들 또 제 연고를 따져서 이렇게 하지 않고 도민들이 볼 때 합당하고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걸 느낄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제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을 써서 우리끼리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윤호열 회장님. 네. 오늘 그 토론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지사가 이제 12년 만에 교체됐고 어쨌든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도정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도정이 변화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조직 개편은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정의 방향을 어디에다 방점을 찍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당선인 후보자 시절에 소상공인 정책과 이런 신설 이런 문제도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청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정리된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큰 조직 개편은 제가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또 아직 그 도정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가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크게 뭘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이 중요하고 지금 그 제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소상공인 그 속에 청년 창업을 유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를 만드는 것 정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문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시종 지사도 이번에 퇴임을 앞두고 그 명문고 육성 요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진영론을 떠나서 충북이 어쨌든 좀 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 영재고도 대선에서 그 공약이 된 바가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도에서 교육청에 추가로 지원해주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실지 그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다양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모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국회의원 뭐 지역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노력을 했는데 그 안에 해답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20년 전에 저는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경기도 안산에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패한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이사장을 어제 만나게 돼서 청주에 오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최고로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것인데 190명 뽑는데 3,300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오늘 제가 반도체 그 후공정 처리하는 반도체 회사를 다녀왔는데 반도체 공장에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만들어서 이 반도체 그 좋은 직장에다 아이들 넣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금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 그런 그 인력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 국장님 이제 시간이 좀 뭐 마무리 시간이 돼가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더 여쭤보시죠.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충북에서 정치 활동 경력이 짧으시고 여기서 생활하신 기간이 또 오래되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선인이 충북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테고 인재풀이 좁다는 그런 그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인재풀이 좁다 보면 나중에 그 민선 8기가 출범했을 때 임기 초반 도정 운영에도 상당히 혼선이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기용하실 때 이럴 때 그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역 인재를 등용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말씀.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뭐 여기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재풀을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또 뭐 연고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쓰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인재를 충북에서만 구하지는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북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지 꼭 충북에서 오래 산 사람들 안에서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또 중국의 현안을 파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충북의 문제를 보는 것이 오히려 충북의 현안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거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한 열흘 사이에 정말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말하자면 유학을 간 거잖아요. 유학을 가고 다양한 체험을 한 것이 충북에 유익하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뭐 페이스북에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가 과거에 내가 했던 그 경험들이 충북에 유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인재풀이 협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그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이시면서도 이제 토론의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이제 상대 후보와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도정을 이끌 때 어느 관점을 갖고 가시는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수도권 정치 활동을 하실 때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셨던 거고 이제 아무래도 충청북도 지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우리 충북이라는 공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치관의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걱정이 되기는 그런 거는 하거든요. 뭐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배타적으로 충청북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충청북도 아이들의 교육, 충청북도 아이들의 취업, 충청북도 아이들의 창업 이거에 관심을 갖지 여타의 다른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걸 하라고 저한테 그 임무를 주시고 명령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는 뭐 다른 그런 무슨 다른 뭐 수도권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충북도는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다른 허튼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충북을 발전시킬 의무가 저한테 있고 그 책임을 이번에 지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변호열 회장님 예. 보시면 제가 오늘 토론에 나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4월 4일 날 언론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고등학교 마치시고 이제 떠나셔서 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셔서 좀 치열한 이제 한 2, 3개월 과정을 거쳤었는데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고향에 돌아오실 때 기분하고 지금 이제 고향에서 한 2개월 동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이제 고향을 위해서 헌신할 지금의 소감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정말 이게 좀 무리한 일이었다고 지금 하신 것처럼 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이게 광역단체장이 된 거니까 저 밖에 있는 큰 오랜 정치를 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놀라움과 또
뭐 칭찬도 듣고 뭐 대통령 당선자로부터도 이제 그런 이제 축하를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제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지만 여기에 좀 더 일찍 와서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좋은 정치를 하면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누가 발을 묶는 건 아닌데 지금 내일 서울을 처음 갑니다. 내일 국묘지를 이제 내일 가기 위해서 서울을 처음 떠나는데 이 청주를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이 고향을 떠나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이 그런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이 운동장을 넓게 봐야 될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한 것은 그런 트라우마가 그런 고통이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를 한 데서 오는 그런 부담감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기억에는 우리 당선인만큼 자성과 사과를 하시는 정치인을 참 보기 드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석에서 당선인께서 정말 40대 과기부 장관 하시면서 내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이거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현해 내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충북지사 당선 확정 소식을 듣고 기쁜 것도 기쁜 거겠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정말 이거 하나는 우리 도민들 고향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해놓으신 다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도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단체장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 개혁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럴 것인데 저는 그분들과 좀 클래스를 달리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고 뭔가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충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북에 가서 살아야겠다. 충북에 가서 기업을 해야겠다. 충북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충북에 가서 아이를 길러야겠다. 그리고 충북에 가서 노후를 여기서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초석만 날 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 생애의 가장 큰 보람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은 충북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가 되고 또 허이그젠플이 돼서 다른 도에서 배우러 오는 그런 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세운 몇 가지 정책 가운데 하나 그 레이크 무슨 파크 네. 레상스 같은 그것이나 또 진료 후불제 같은 방안이나 또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제 구상이나 이런 것 가운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이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충북 도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또 전체 대한민국의 그런 국정에 큰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일로서 성과를 내야 되고 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아침마다 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 방송을 이제 취임하면 어떻게 할지 그걸 문을 닫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고 있지만, 이제 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것은 이제 충북에 와달라는 것, 충북에 와서 살아달라는 것, 충북에 와서 애를 낳아달라는 것, 그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댓글에 달리는 걸 보면 충북에 가야겠다, 충북을 가보고 싶다, 또 뭐 이런 것들이 달리니까 그 희망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일은 이제 저는 승패가 결국은 이 공무원들 4,000여 명이 되는 공무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제 혼자서 독불장군을 하고 독백처럼 이렇게 하다가 사라질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충북 도 공무원들이 정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져줄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거기에 관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이 됐는데 40대 장관이 됐는데 다 싸늘했습니다. 이 지금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게 뭐 엄청난 과학자가 오는 자리인데 제가 40대 정치인이 왔으니까 치과의사 운동권 출신에 이거 왔는데 공무원들 앉혀놓고 취임하는 날 말했습니다. 제가 장관 그만두고 갈 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아쉽다. 너무 많은 일을 행복하게 잘했다고 하면은 저는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는 실패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를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옛말에 하늘이 정한 좋은 때도 땅의 이로움에 미치지 못하고 땅의 이로움조차 사람의 화합보다 중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북의 모든 당선인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도민과 시민 그리고 국민들의 화합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김영환 당선인과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JB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공감하고 동행합니다. 고맙습니다.